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산을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뉴스 영상입니다. This is Dana Brooks reporting live from Ocean View Beach. Just kidding, I'm not real. 스스로 가짜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히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의 폐해를 우려하며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AI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밝혀내고 선거사범에 대한 구형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의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이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친 딥페이크 영상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와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폭력 행위 등도 지선을 앞두고 중점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단속 강화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선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 운영에 나섰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과 명품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을 팔고도 10억 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A씨.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이 포착돼 추적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끝에 A씨가 전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맨 채 집을 나서려 했고 직원들은 가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안 돼요. 가방 확인 절대로 안 돼요. 싫어요. 마셔야죠. 쉽게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신랑이 끝에 확인한 가방 안에서는 1억 원의 현금이 나왔습니다. 자택 안에서도 6천만 원이 추가로 발견돼 현장에서 압류된 현금은 모두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화장실 수납장 안 김치통 하나가 발견됩니다. 뚜껑을 열자 현금 봉투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체납자 B씨 자택에서 발견한 은닉 재산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회사 자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억 원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음에도 부유층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 수준을 웃도는 소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색 결과 김치통 속 현금은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색 이후 B씨는 나머지 체납액 3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이후 현장 수색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24명입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파악과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햇빛 이음학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기후 교육까지 연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재희 기자, 우선 이 사업의 핵심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햇빛 이음학교 사업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기후, 생태전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공립 초, 중등학교의 태양광 보급률은 약 35% 수준인데요.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약 4,300여 개교,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립학교는 기후에너지부가 별도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특별 교부금 433억 원을 투입해 400개 학교에 50kW 설비를 시범 설치합니다. 네, 이 사업이 왜 지금 추진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좀 배경이 있을까요? 네, 최근 폭염 등 기후변화로 학교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고 전기 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할 만큼 해외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학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 생태 전환 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태양광 사업은 항상 경제성 문제가 뒤따르곤 하는데요. 이 투자 회수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한 곳당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설치 비용은 학교당 약 1억 6천만 원, 단순 회수 기간은 15년 정도로 추산됩니다. 즉 단기적 경제성이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사업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구를 살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는 교육적인 효과를 저희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의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과 교육적 가치에 있다는 설명인데요. 400개 학교 기준으로 연간 약 1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특히 교육적 효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태양광 설비가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기존 태양광 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그쳤다면 이번엔 발전 데이터를 수업과 연결해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탐구하도록 합니다. 학교 공간의 실시간 발전량과 탄소 저감 정보를 시각화하고 체험 교육 모델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GEP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한국형 생태 전환 교육 프레임워크 KGEP도 개발합니다. 또 발전량과 이상 징후를 실시간 점검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방지 장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네, 앞으로의 사업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시범 학교를 확정하고 특별 교부금을 교부합니다. 이후 11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햇빛 니음학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